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우리의 독자적 대북 응징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의 전술핵 무기급에 버금가는 고위력의 파괴력을 갖춘 괴물 미사일도 가능해졌다. 군은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 규모로 늘리려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사실상 수소폭탄 개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탄두 중량 2톤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에서 개발한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벙커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관통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미사일 전문가는 탄두 중량 2톤짜리 미사일은 마하 7~8가량의 속도로 목표물에 낙하하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57 벙커버스터 폭탄보다의 3배의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전술핵 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가 피신을 경고한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현무이시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이 최근 시험평가를 끝낸 현무이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에 달해 남부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500kg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사거리 300km, 500km의 현무미사일에 보다 큰 고체 추진 모터를 장착하고 연료통만 약간 키운다면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고폭탄두 또는 관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에 따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 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MPR는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것으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래식 무기의 위력은 핵무기에 못 미치지만 군사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춘 재래식 무기를 대량 발사하면 핵공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군의 관계자는 우리 독자적인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춰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공세적 작전 개념에 따라 탄두 중량 2톤 규모의 탄도미사일은 향후 북핵 대응 삼축 체계에서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1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제한은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고자 지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종익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서신 교환으로 구체화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의 한계를 설정한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하게 사거리 등의 제한을 요구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비밀로 분류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38년에 풀리게 됐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미한 공동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난 7월부터입니다.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형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대변인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층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북한은 갈수록 강력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만 지침에 묶여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제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수소폭탄까지 만들어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고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을 1,2톤으로 제한을 풀어서 북한에 대한 작전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군은 북한의 지하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사거리가 각각 300km, 500km, 800km 인지대지 현무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북한군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두 중량을 1톤 이상으로 늘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에 긍정적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송영무 장관은 탄두 중량 확대 등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탄두 무게는 표적에 맞는 걸로 개발해야 한다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하고 공감했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한 미사일 지침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핵무기와 함께 미군의 나이키 미사일을 국산화하려는 백곰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감지한 미국이 한국 측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당시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거리가 180km 이상인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서한이 미사일 지침의 시작이라고 한국 숙명여대 김진모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려 했는데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과 미사일을 적극 통제해 핵무기도 좌절됐고 미사일도 180km로 좌절됐죠.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0년 미 한 양국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마련합니다. 당시 합의된 지침은 미사일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로 제한했습니다. (1998년) 북한이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불안감을 느낀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개정됐습니다. 김진모 박사는 사거리가 늘어난 것은 종전의 사거리 180km로는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상황에서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돼서는 평양도 못 때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에 계속 어필을 했고 미국도 동맹 보호 차원에서 사거리를 늘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2012년 또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그해 10월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그대로 두고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800km 미만일 경우 사거리를 줄어든 만큼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 한안보협의회 SCM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5시 57분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km를 날아가 6시 12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발사 다음 날인 30일 북한은 이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대미 위협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은 괌 주변을 화성 12형 미사일 사발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번에 방향을 살짝 바꿔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2형을 쏘았다는 점, 괌에 근접하는 사거리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낙겸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풍긴 거죠. 화성 12형은 북한이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최초로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 TV 보도입니다.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습니다. 북한은 당시 화성 12형을 거의 90도 각도로 고각 발사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은 2,700km가량 비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처음부터 연료량을 줄여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이 이번 화성 12형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이번 발사는 대기권 재진입보다 미사일 운용에 초점을 맞췄으며 북한 당국도 관측시설이 없어 재진입 성공 여부를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test full range.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한 미-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김종원,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같은 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변화가 미국이 기대해 온 데와 신호의 출발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15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 정권이 이웃나라와 유엔의 모든 회원국, 그리고 용인할 수 있는 국제적 행동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지도자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29일 오후 미 동부 뉴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us the US, Japan.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하나가 돼 북한의 충격적 행위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안보리 합의에 근거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9절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가칭 현무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전술지대 지우도탄입니다. 관통형 열압력탄으로 북한 장사정포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현무이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현재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여기에 더해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린 가칭 현무사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세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고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에 결정적 한 방을 날린다는 구상입니다.